여러분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심플합니다. 요즘 액션 카메라 브랜드 3대장 오즈모 액션 5 프로,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이 세 제품을 비교 테스트 해볼 겁니다. 세 가지 액션캠의 동시 촬영을 진행하고 주요 촬영 모드, 색감, 해상도, 마이크 수음, 그리고 외관과 장단점까지 파트별로 비교해보고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이 세 제품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떤 테스트에선 차이가 분명했지만 세 업체 모두 이젠 다들 고인물이 되어서 정말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기능들도 있었어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DJI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조건은 있었는데요, 테스트는 제 마음대로 할 거고 이 영상에선 주관적인 의견을 최대한 지양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지금 뒤로 가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최대한 팩트 기반으로만 열심히 테스트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 시작해 볼게요. 자, 화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카메라에 가장 높은 해상도로 촬영했어요. 최대 해상도는 DJI 액션 5 프로는 4K, 고프로는 5.3K,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는 8K입니다. 선명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배 줌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육안으로는 미세한 차이를 느끼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4배 정도 확대를 해보면 높은 해상도의 순서대로 해상도의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확대를 하거나 크롭을 하는 경우 가장 해상도가 높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가 유리하겠죠. 근데 해상도가 화질의 전부는 아닌데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각 카메라의 고유한 색감, 명암비, 다이내믹 레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멈춘 상태에서 하늘과 햇빛 표현을 비교해 볼게요. 고프로와 인스타 360은 과도한 밝기였을 때 화면이 날아가는 현상이 종종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DJI 액션 5 프로가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네요. 색감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화이트 밸런스나 피부톤 표현 같이 색깔은 사실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같이 비교해 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가장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 촬영한 피부톤을 보면 고프로가 가장 밝은 톤으로 촬영되는 편이고, DJI나 인스타 360은 비교적 붉은 톤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하늘과 자연물의 색감 표현 잘 해주고요. 밝은 곳에서의 화질, 색감은 뭐가 가장 좋다 말하기에는 취향차가 커 보여요. 전체적으로 밝고 고정된 환경에서의 영상 품질은 세 제품 모두 좋아 보입니다. 셀카봉만 들고 뛰면서 손떨방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사실 손떨방은 이전 세대부터 비교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졌어요. 손떨방은 몇 세대 전부터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세 제품 모두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테스트도 진행해 볼게요. 내장 마이크의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내장 마이크의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내장 마이크의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각 액션캠을 모두 켜고 내장 마이크의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바람이 적당히 부는 야산에 올라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떤 제품의 소리가 가장 좋게 들리시나요? 고프로 히어로 13은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로 들렸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서 외부 소음이 아주 큰 환경에선 목소리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보이고요, DJI 액션 5 프로,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는 소음 제거 기술이 들어가서 자연스러움은 비교적 떨어져도 목소리의 선명도는 더 좋았습니다. 모두 무선 이어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외장 마이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DJI는 더 나아가서 오즈모 오디오 생태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어요. 듀얼 구성까지 지원을 하는 DJI의 무선 마이크를 액션캠과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최근에는 초미니 사이즈인 DJI 마이크 미니도 출시가 됐죠. 슬로우 모션은 세 제품 모두 4K 120프레임으로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멈춘 상태에서의 슬로우 모션은 세 제품 모두 좋았고요, 슬로우 모션은 각 브랜드마다 소프트웨어 기술도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자연스러웠던 건 DJI에서 4배 프레임 보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임에도 엄청 자연스러워서
이거 실제로 써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저조도 환경에선 이전 세대부터 고프로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연 이번에는 좀 해결을 해줬을지 중점적으로 보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조도 환경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아쉬운 점은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을 했을 때 이번에도 고프로 히어로 13이 저조도에서 가장 아쉬운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두운 환경에선 쓸만한 영상을 담지 못하죠. 액션5 프로와 에이스 프로 2가 더 큰 1.3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밝기 자체만 봤을 때 인스타360이 가장 밝았고요.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 DJI였습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액션캠으로는 저조도 촬영은 꿈도 못 꿨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 액션캠의 발전 속도도 정말 놀랍죠. 다음은 광각 촬영입니다. 별매품인 고프로의 초광각 렌즈를 부착하면 고프로가 가장 넓은 화각을 가지게 됩니다만 본 영상에서는 순정 상태의 초광각 촬영으로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세 제품 모두 넓은 화각을 보여줬어요. 가장 많이 찍는 4K 30프레임 기준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편차가 심할 테니까 28도 정도의 실내에서 촬영을 했어요. 고프로 13은 1시간 10분, 약 70분 정도에서 발열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는요 1시간 30분, 약 90분 정도 배터리가 소모될 때까지 촬영이 되었고요. DJI 액션5 프로는 2시간 30분, 약 150분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최대 촬영 시간은 액션5 프로가 가장 길게 촬영이 됐고요. 고프로 13은 이전작의 발열 문제를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자, 이제 제품의 외관도 비교해 볼게요. 사이즈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모두 작지만 세 모델을 동시에 두고 비교를 해보면 체감이 은근 큽니다. 가장 작은 건 DJI의 액션5 프로, 그 다음이 고프로 13, 제일 큰 사이즈는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입니다. 에이스 프로 2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무게도 재볼게요. 모두 배터리를 탑재한 채로 측정을 했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5 프로는 146g, 고프로 13은 157g,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는 180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쓰는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가 264g이거든요. 세 제품 모두 스마트폰보단 훨씬 작고 가벼우니까요. 모두 휴대하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는 맞습니다. 그래도 좀 더 가볍게 휴대성이 좋은 액션캠이 필요했다면 DJI 오즈모 액션5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외관의 특징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DJI 액션5 프로와 고프로 13은요 디스플레이가 전후면 듀얼 구성이라서 앞뒤로 모두 편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DJI 액션5 프로는 전후면 모두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액션5 프로부터는 양쪽 디스플레이 모두 OLED를 탑재해서 스마트폰 화면 같은 선명한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주니까요. 명암을 훨씬 더 선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프로 13도 전후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터치는 후면만 지원이 돼요. 대신 전면에서 촬영 모니터링은 가능합니다. 에이스 프로 2도 전후면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전면 디스플레이는 흑백으로 간단한 상태만 확인할 수가 있죠. 대신 후면 디스플레이가 플립 형태로 제공이 돼요. 이 독특한 컨셉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전면에서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촬영을 할 때 90도로 꺾이는 플립 화면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 플립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 앞뒤 사이즈가 더 커졌고요. 빠르게 전후면을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플립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겠죠. UI는 세 모델 모두 편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DJI 액션5 프로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둘 다 반응 속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고프로 13이 조금 반응 속도가 더딘 감이 있더라고요. 고프로만 따로 썼을 때는 이것도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고프로 13이 조금 더 느린 느낌이 있어요. 액션캠은 찰나의 순간을 빠르게 담아야 하니까 전원을 켜자마자 촬영까지 하는 이 속도가 빠르면 유리하겠죠. 세 모델 모두 퀵캡처라는 전원이 켜지는 동시에 촬영까지 되는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동시에 시간을 측정해 봤어요. 하나, 둘, 셋.
봐. 발품 파는 남자 합리적인 구매 위에 발에 불나게 뛰는 남자. 새 모델 모두 기본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수 케이스가 없어도 수영장, 바닷가 등의 일반적인 수중 촬영은 모두 가능해요. 방수를 위해서 사이드 도어를 견고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도어를 여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DJI 액션 5 프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는 양쪽으로 열 수가 있고요.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열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고프로 13은 전작과 동일한 도어라서 여전히 좀 뻑뻑합니다. 솔직히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만 대신에 열고 닫을 때 손톱이 아플 정도로 생각보다 더 뻑뻑합니다. 손톱을 기르는 분들은 이거 열 때 특히나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액션캠 하단의 마운트 방식이 모두 마그네틱 체결이 가능해졌어요. 드디어 고프로도 13 시리즈부터 마그네틱 방식을 지원하죠. 12까지만 해도 호환성은 고프로가 꼴등이었는데 고프로 13부터는 마그네틱 플러스 기존의 4분의 1 나사 구멍 그리고 액션캠 마운트까지 제공을 하니까 세 가지 체결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고프로 13이 호환성은 가장 좋았어요. 대신 DJI나 인스타360은 마그네틱 마운트가 기본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프로 13은 마그네틱 마운트를 사용하려면 별매로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기본 구성으로 마그네틱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쉽죠. 먼저 DJI 액션 5 프로의 장점입니다. 전후면 듀얼 OLED 터치 스크린은 선명하고 반응 속도 또한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촬영 시간을 가졌죠. 앞서 소개하지 않은 부분도 보자면 AI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데 고정해두고 촬영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게 47GB의 내장 스토리지를 제공해요. 비상용으로도 쓸 수 있고 SD카드가 없더라도 웬만큼 촬영이 가능하겠죠. 이전 세대부터 호평을 받았던 듀얼 무선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말이죠. 참고로 편의 기능으로 다이버들을 위한 압력 게이지도 제공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성비가 좋아요. 달러 기준 출시가를 보면 고프로 13 그리고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는 400달러, DJI 액션 5 프로는 350달러로 출시가 됐으니까요. 성능을 빼고 보더라도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DJI의 단점은 하나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두 브랜드 대비 앱의 편의성, 속도 등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DJI 미모가 구글 스토어에 없어서 네이버에서 따로 검색해서 받아야 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요. 앱은 기기와 상관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향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프로 13의 장점입니다. 드디어 고프로도 마그네틱 탈부착을 지원하죠. 기존의 4분의 1 나사 구멍, 액션캠 마운트까지 지원을 하니까 전작 고프로의 셀카본과도 호환이 가능하고 신제품의 마그네틱 마운트와도 호환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고프로의 역사가 긴 만큼 호환 액세서리도 가장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고프로는 내장 GPS 기능을 지원하고요. 별매품이긴 하지만 초광각, 매크로 렌즈 모드 같은 새로운 렌즈 모드도 제공이 돼요. 하지만 고프로의 고질병이 항상 발목을 잡게 되죠. 저조도에서 촬영이 너무 어둡게 촬영된다는 점, 장시간 촬영 시 과열이 잘 돼서 촬영 시간이 가장 짧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의 장점 살펴볼게요. 가장 높은 해상도를 지원해요. 8K 비디오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비율로 잘라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활용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큰 이미지 센서는 특히 저조도 촬영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인스타360은 360도 카메라도 만들기 때문에 모바일 앱의 편의성도 좋아요. 편집 기능을 편하게 잘 만들어줬고 말이죠. 에이스 프로2의 플립 터치 스크린은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했는데요. 셀카 모드는 보기 쉽지만 카메라를 자주 회전하면서 촬영한다면 플립된 화면을 계속 만져야 하는 불편함도 동시에 존재했어요. 고프로 13이나 DJI 액션 5 프로는 전후면 디스플레이가 모두 탑재되어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지금까지 새 제품의 화질부터 디자인, 장단점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점수나 순위를 이번 영상에서는 매기진 않을 거예요. 대신 앞서 진행했던 세 가지 비교 영상, 스펙, 장단점들을 비교해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액션캠을 골라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